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연일 맞대응하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SNS에 전 세계 석유, 액화 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고 적었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바브 엘만데브 해협도 봉쇄해 무기화할 수 있음을 밝힌 겁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의 관문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핵심 통로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을 수 있어 운송기간을 보름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의 1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난해 4분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들을 보면 원유 운송이 46%, 액화 천연가스가 6%를 차지했습니다. 식량, 곡물, 광물 등의 운송도 25%에 달했습니다. 해협이 통제되면 원유와 가스, 식량 등 원자재 물류 비용이 크게 뛸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곳은 미국 동부에서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를 인도, 아시아로 수출할 때 이용하는 통로이자 이스라엘이 쌀 등의 각종 식량을 공급받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세계 물동량 10%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생필품 모든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를 볼모로 해서 미국한테 압박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봉쇄를 실행한다면 해협 바로 앞 예멘이 거점인 후티 반군이 통제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أكيد أنه هذا من ضمن الخيارات لأن المسألة مرهونة بخليج عدن باب المندب جزء من مستقبل القريب للقرار اليمني. وبالمناسبة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해협을 오가는 상선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해협의 물동량은 70% 이상 줄었고 전 세계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입니다. 여전히 배들이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과는 달리 홍해 안팎으로 선박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가 다니는 홍해는 호르무즈 봉쇄 이후 정유업계의 대체 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200km의 송유관을 통해 서부의 얀부항으로 원유를 옮겨 하루 4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합니다. S오일도 얀부항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습니다. 만약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한다면 중동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간과 비용이 2배 넘게 듭니다. 결국 원유 공급이 경직돼 국제 유가가 $150 이상으로 치솟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서 경제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들을 공격한 이후 국내 수출입 물량 대부분은 희망봉으로 우회 중입니다. 운송 물량 자체는 큰 충격이 없다 해도 폭등한 운임을 계속 감당해야 하고 물류망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한번 좀 꼬인 게 있거든요. 다른 루트에서도 계속 이렇게 선박 흐름이 꼬이게 된다면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애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경제가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홍해까지 막힐 경우 에너지 수급과 수출은 한층 더 휘청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홍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에 자폭 드론 2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참전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이스라엘 시아파 반정부 세력으로 하마스, 헤즈볼라와 함께 중동 내 이란의 우호 세력인 저항의 축으로 불립니다. 지난 1994년 창설돼 예멘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며 몸집을 키웠고 2023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해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후티는 200여 차례나 선박을 공격해 30척 이상이 $1조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를 포함 영토 4분의 1을 장악했고 무장 조직원만 35만 명에 이릅니다. 이란제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러시아제 장갑차와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에 더해 사우디군이 운용하던 한국산 현궁 대전차 미사일까지 노획해 사용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후티가 참전하면서
동쪽의 이란, 북쪽의 헤즈볼라까지 세 방향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후티 반군이 다시 홍해에서 선박 공격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 수송로까지 막히게 돼 세계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티가 미국과 노골적으로 대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후티를 테러 단체로 재지정했고 3월엔 정밀 폭격으로 지도부 다수를 암살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미국과 홍해상선 공격 자제를 약속하며 휴전을 체결했는데 이를 파기하기엔 후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